예, 귀가 여성하는 뒤에 검은 그림자역입니다. 여러분, 그 3년 전 신림동 사건, 그러니까 당시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남성이 침입하려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히면서 큰 충격을 줬던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사건이 가장 최근에 발생한 듯합니다. 저희 사회부 김승희 기자가 입수한 영상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영상 준비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지난 6일 아침 6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인근 대로변. 귀가하던 한 여성이 앞에 보이고요. 그런데 그 여성 뒤를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쫓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그런데 속도가 좀 있어요. 앞서가던 여성은 누군가 자신을 쫓아온다고 느꼈겠죠.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에서 천천히 남성과 앞서가는 여성 포착이 됩니다. 이게 대략 6시 36분 정도 지난 6일 있었던 마포 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리고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5분 뒤쯤일까요? 다소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남성의 모습만 다시 나타나는데요. 이 대로본 영상을 받아본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화면을 좀 제 옆을 좀 비춰주실까요? 저게 찍히지 않은 영상 중에는 여성이 뒤돌아보자 주변 건물로 들어가면서 아닌 척도 했고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전속력으로 달려서 뒤쫓기도 했다. 이걸 특정해서 제2의 신림동 원룸 사건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저 부분은 이제 그 위험성은 정말 이렇게 크고 높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처벌 규정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 살인 예비나 강도 예비죄는 있어요. 근데 살인이나 강도 예비를 입증하려면 흉기라든지 이런 걸 이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요. 예. 그리고 단순하게 강간 예비 업무는 없거든요. 실행에 착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저 부분을 처벌하려면요. 제가 보는 시각은 경범죄 처벌법. 그리고 이제 그 스토커 처벌법 있잖아요. 그다음에 신체 일부가 집에 들어와야만 주거침입이 됩니다. 그래서 신림동 그 사건도 주거침입으로 1년밖에 못했거든요. 처벌이. 그래서 저는 저런 부분이 상당히 처벌의 공백인데 경찰이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그 남자의 신원을 파악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흉기라든지 뭐가 적극적으로 이게 수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사건도 이게 보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부터 나중에 또 체포영장을 영장이 2번, 3번 받아야 되니까 지금 이게 수사가 상당히 미진한 상태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런 사건은 좀 더 경찰이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강도라든지 이런 예비 업무를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너무 이게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봅니다. 저 영상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앞서가던 귀갓길 여성이 조금 속도를 높이면 2, 3m 간격을 유지하면서 한 남성이 왼손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조금씩 따라가는 모습도 있고 지금 화면은 6시 41분 지난 6일 마포구에 있었던 그 사건 아직은 뭐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시 비틀거리면서 뭐 다소 취한 듯 저 남성이 다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까지 저희가 화면에 포착이 됐습니다. 설주한 변호사님. 네. 아직 저 사람이 특정이 되지 않았고 경찰이 저 사람을 추적 중이라고 하니까 네. 실제로 진짜 어떤 의도 때문에 저 귀갓길 여성을 쫓아갔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귀갓길 여성을 노린 범죄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논란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형법이란 것은 어떤 구체적 법익에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법에 적용이 돼서 그다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돼 있고 어떤 강제 처분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그냥 따라만 갔다라는 것은 진짜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진짜 과태료 정도밖에 범칙금이나 과태료밖에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스토킹 관련 처벌법도 이 일회성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건 정말 어찌 보면 수사의 영역보다는 범죄 예방의 영역이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런 정말 어찌 보면 해가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있다면 남자인 사람이 누가 내 뒤에 남자가 따라와도 남자인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알겠습니다.
정말 뒤를 돌아보게끔 돼 있는데 오히려 앞에 여성이 그렇다면 성범죄의 어떤 성범죄가 일어날 수도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 방송을 보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예. 경찰은 왜 이게 앱을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신고를 쫙 누르면 뭔가 쫓기고 있다 강력범죄 피해가 될 상황이 되려면 여기 앱에서 켜가지고 그냥 누르면 현재의 위치 정보까지 경찰서로 가서 바로 접수되는 긴급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그런 앱 만들었으면 같은 게 좋겠는데. 만들어지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마 치안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한번 경찰을 보시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 남성은 특정되지 않았고 경찰이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사회부 김승희 기자가 입수한 저 영상 얘기까지 귀가 끌 여성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국회의원 수사하면 정치보복 프레임을 씌우니 참 야당 비판하신 것 같고요. 예. 자기들이 하면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면 정치보복이냐. 예. 전 대통령들의 보복하는 역사는 이제 그만 없애자. 좀 다른 의견을 주셨고요. 계속 때리다가 한동훈 장관도 별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사저 인근 주민들은 도대체 무슨 죄예요? 예. 집회 얘기까지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